장내 미생물과 만나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뇌세포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혈관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은 단순히 심장병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달걀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달걀이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달걀만큼 논란이 많은 식품도 없죠. 어느 학자는 달걀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어느 의사는 달걀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달걀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어떤 분들에겐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잘못 먹으면 어떤 분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마치 독처럼 무서운 식품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달걀이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내 몸에 맞아야 보약이 되는 거고,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이 달걀을 피해야 하는지부터 몸에 독이 되는 잘못된 달걀 섭취법까지 체질 전문가의 관점에서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상 체질 전문가 김경민입니다. 우선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고민되는 가장 큰 이유는 콜레스테롤 때문일 거예요. 달걀 하나에는 보통 2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요. 이 정도 양의 콜레스테롤을 먹으려면 새우로 치자면 약 10마리 이상을 먹어야 하고요. 닭고기로는 거의 200g을 먹어야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달걀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70%를 먹는 거죠. 참고로 콜레스테롤은 원래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달걀처럼 주로 동물성 식품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식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뭘 안 먹어도 몸에서 이미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추가로 콜레스테롤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는 미국 의학협회지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달걀과 관련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무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평균 17년 이상 길게 추적 관찰하니까 하루에 달걀을 반 개씩만 더 먹어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6%씩 증가하고 사망 위험은 8%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루 300mg의 콜레스테롤 섭취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 증가하고 조기 사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보고했고요. 물론 이것만 보고 달걀 먹으면 바로 병에 걸리나 하고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을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진 않아요. 최근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했을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에 민감하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거나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식이 콜레스테롤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또 달걀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많은 게 아니라 콜린이라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이라는 물질이 뇌 기능과 세포막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장내 미생물과 만나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속 콜레스테롤과 콜린이라는 물질 때문에 사람에 따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혈관 건강이 안 좋으면 심장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뇌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인 뇌도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혈관을 통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콜레스테롤이나 콜린 같은 물질들이 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뇌세포 손상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혈관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은 단순히 심장병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걀이 내 몸과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요인들이 내 심장과 뇌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나쁜 영향은 우리가 달걀을 먹는 방식에 따라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달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섭취 방식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못된 달걀 섭취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달걀을 뜨거운 기름에 바싹 익혀 먹는 습관입니다. 달걀 프라이 다들 자주 해 드시죠? 아무래도 달걀을 프라이로 먹으면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바쁘거나 반찬이 없을 때 달걀 프라이만 한 게 없죠. 문제는 이렇게 달걀을 177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달걀 속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시스테롤은 일반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쉽게 결합해서 혈관벽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달라붙거든요. 결국 동맥경화증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기름에 튀기거나 뜨거운 온도에서 조리한 달걀은 소화불량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달걀 프라이가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몸이 찬 소음인 체질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이런 기름진 조리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을 베이컨, 소세지, 버터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침 식사로 달걀과 베이컨,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함께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보기에는 참 먹음직스럽지만 사실 이건 혈관 건강에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달걀의 영양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인 식단, 특히 포화지방 섭취량을 함께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공육의 포화지방과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달걀과 함께 자주 먹는 베이컨이나 소시지, 버터에는 포화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달걀을 가공육과 함께 먹는 건 반드시 피해주세요. 또 달걀 자체는 칼로리가 높지 않지만 기름진 조리법과 고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칼로리 식단이 되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에 소금 간을 해서 먹는 겁니다. 보통 달걀을 어떻게 드시냐고 여쭤보면 거의 대다수 분들이 삶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드시거나 소금 간을 해서 달걀찜이나 달걀말이, 달걀국 같은 요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다가 더구나 마요네즈나 각종 소스 등 짠 음식과 달걀을 함께 먹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달걀 자체는 나트륨 함량이 낮지만 이렇게 달걀을 먹는 방식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데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내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섭취가 조심스러운 분이라면 여기에 소금까지 더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거죠. 정리하자면 달걀을 프라이로 먹는 것, 가공식품과 먹는 것, 달걀에 과하게 소금 간을 많이 하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은 달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콜린 물질과 나쁜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으니 이렇게 먹는 건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당장 달걀을 끊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부작용은 달걀이 안 맞는 사람이 달걀을 드셨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참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달걀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있거든요. 2023년에 그리스의 한 연구진은 일주일에 달걀을 1개에서 3개 먹는 것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60%가량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 최근에는 호주 모나시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해 보니 70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달걀 하나에서 6개를 꾸준히 먹으면 거의 먹지 않는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9%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달걀의 위험성을 강조해 놓고 지금은 상반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니 너무 헷갈리시죠?
결국 정답은 달걀이 체질에 잘 맞는 사람은 먹는 게 좋고 체질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끊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차를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사상의 체질을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에게는 성질이 따뜻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계란이 아주 잘 맞는 식품입니다. 소음인은 위가 약해 소합수가 더디고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계란이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반면 위 기능은 튼튼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이 계란을 자주 섭취할 경우 체내에 열독이 쌓여 소화장애나 변비, 피부 트러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내 체질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명확히 알아야 약이 되는 꼭 필요한 음식은 자주 섭취하고 독이 되는 음식은 멀리 할 수 있겠죠. 그럼 내 체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자가진단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 체질을 아시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질문 몇 가지로 체질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상 체질 진단은 여러분의 생김새, 성격, 평소의 습관, 건강 상태, 그리고 직접 맥을 보고 복부를 진단하는 것처럼 한의학적 진단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비로소 나에게 꼭 맞는 식단과 생활습관, 그리고 건강관리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의 건강 나침반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슨 체질일까?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달걀을 섭취하시면서 직접 느낀 경험담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